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 이게 한국 증시에 새로 나온 ETF들 얘기네요. 특히 지난 8월 19일에 5개나 새로 상장됐는데 이 중에서 2개가 원자력 관련 상품이라서 이게 지금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왜 지금 이 원자력 테마가 뜨는지, 또 이 새로운 ETF들이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나온 다른 상품들은 또 뭔지, 네, 이 자료들 보면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확실히 흐름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최근에 에너지 공급망이 좀 불안정했잖아요. 그리고 또 탄소 중립 목표 달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기저전력원, 그러니까 원자력의 가치가 다시 보이는 거죠. 아, 그렇죠. 특히 그 자료에서도 언급된 소형 모듈 원자료, SMR 있잖아요.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게 이번 원자력 ETF 출시에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SMR이요? 정말 타이밍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인가요? 첫 번째가 SOL 한국원자력 SMR ETF. 네, 국내 원자력하고 SMR 관련 기업 11곳에 집중 투자한다고 돼 있고 원자력 순도 100%, 이 말이 좀 눈에 띄네요. 총 보수는 연 0.45%고요. 네, 그 순도 100%라는 표현이 재밌죠. 이게 아마 그 원자력 사업 비중이 진짜 높은 기업들 위주로 담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 영향은 좀 줄이고 정말 원자력 산업 자체의 성장에 딱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아마 SMR 관련 부품이나 기술 기업 비중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런 의미군요. 집중 투자. 그럼 두 번째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인데요. 이건 또 원전 개발, 운영, 정비, 뭐 이렇게 국내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친 15개 기업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 원전 수출 핵심 기업들, 그리고 그 팀 코리아 관련주하고 SMR 관련주, 이쪽에 투자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보수는 0.50%네요. 여기서 말하는 팀 코리아라는 게 보통 원전 수출할 때 같이 나가는 우리 기업들 묶음,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관련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보면 이 두 ETF가 지향점이 살짝 다른 거예요. SOL은 방금 말한 것처럼 SMR이나 관련 기술, 부품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그림이라면 타이거는 원전 수출이나 운용까지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가져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원자력 산업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투자 관점이 중요하겠네요. 그 자료 보니까 키움증권의 김진영 해널리스트 분석도 있던데 원자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좀 자유롭고 또 탄소 중립이랑 경제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처럼 앞으로 전력 엄청 쓸 거잖아요. 이런 수요를 감당할 핵심 솔루션으로 SMR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SMR 기술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리고 자료에서도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국내외 기업들 협력 사례들을 투자 포인트로 딱 짚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랑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뉴스케일 파워, 현대건설하고 홀텍 인터내셔널, 또 한수원이랑 오클로, 이런 파트너십들이요. 아, 해외 기업들이랑요? 네. 이게 다 SMR 설계나 건설 아니면 차세대 원전 실증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원자력 테마가 확실히 지금 뜨거운 건 알겠는데 근데 자료 보니까 같은 날 상장된 ETF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성격의 상품들도 있던데 이것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들이 같이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플러스 미국 나스닥100 미국제 혼합 5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름 그대로 미국 기술주 나스닥100하고 미국 단기 국채에 반반씩 투자하는 겁니다. 성장성이랑 안정성을 같이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이죠. 아, 혼합형이군요. 네. 그리고 또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H, 이건 미국 1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건데 뒤에 H 붙은 건 환해지 연다는 뜻이고요. 액티브라고 붙은 건 이게 그냥 지수 따라가는 패시브랑은 다르게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의미죠. 아, 환해지의 액티브 운용까지. 그렇군요. 또 솔 27-12 회사채 AA- 이상 액티브, 이것도 있네요.
이건 2027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우량 회사채, 그것도 AA- 이상 등급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총보수가 연 0.05%. 와, 엄청났네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한국 ETF 시장 진짜 커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오는데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이 벌써 228조 원이 넘었고요. 상장 종목 수도 1000개를 돌파해서 1008개라고 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물론 아직은 주식형 ETF 비중이 제일 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채권이나 혼합형처럼 다양한 전략 상품들이 꾸준히 나와주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네, 오늘 자료들 쭉 보니까요. 한국 ETF 시장에 이제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투자 테마가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 에너지 전환, 그리고 SMR이라는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 동시에 미국 시장에 분산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만기의 채권에 투자하는 옵션들도 여전히 꾸준히 제공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네요. 네, 이런 ETF들이 나온다는 게 이게 단순히 상품 목록 하나 추가 이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기술 개발 동향,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같은 이런 거시적인 변화들을 투자 시장이 어떻게 읽고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자료에서도 한국이랑 미국 기업 간의 핵기술 협력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로 강조됐잖아요. 네, 그랬죠. 파트너십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지정학적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이 이런 파트너십이나 관련 투자 성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잠재력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이런 외부 요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고 고려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